네, 안녕하세요. IT 전방송 토크IT 만큼 지식 PD 고소입니다. 자, 오늘 굿모닝 하이텍과 토크IT 함께하는 62회 GIT 웨비나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요즘 이제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이런 인바이러먼트에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어떻게 우리가 가용성 있게 잘 활용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방안을 빔소프트웨어의 신동훈 이사님 모시고 오늘 1시간 동안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사님, 근데 진짜로 느끼시기에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이런 환경이 우리나라도 많이 도래하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느낌에 그냥 본인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자체가 뭐 퍼블릭 클라우드를 간다? 이제 이런 건 새삼스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는 많은 기업들이 이제 당연스럽게 도입을 하고 있는 어떤 하나의 인프라로 이제 자리매김을 했고 이제 뭐 특히 이제 업종별로는 많이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뭐 제조업이나 공공이나 금융 쪽은 가기가 힘들겠지만 컴플라이언스 때문에 그렇죠. 규정 준수나 뭐 이런 것 때문에.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대외 서비스나 이런 많은 서비스를 하는 뭐 게임 회사, 인터넷 회사, 닷컴 회사 이런 데들은 쉽게 가겠죠. 리테일이라든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업종별로는 좀 차이가 있지만 이제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퍼블릭 클라우드는 이제 하나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을 했다라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자, 이따가 뭐 자세하게 말씀하시겠지만 이런 하이브리드 멀티클라우드 됐을 때 이제 백업 전문 기업이니까 빔소프트웨어가 백업의 관점에서는 뭐가 제일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기업 사람들이. 기업 사람들이 우선은 뭐 백업 방법은 여러 가지가 많아요. 뭐 옛날에 우리가 VMware를 써봐도 VMware 스냅만 찍어서도 백업하시는 고객들도 있고 그게 백업이다라고 하고. 그런 것처럼 퍼블릭 클라우드도 그 안에서 기능들이 있어요. 그 기능을 이용해서 백업 데이터를 보호하긴 하지만 이제 그런 네이티브의 어떤 백업 기술을 쓰다 보면 아마존 따로, 구글 따로, 애저 따로, 아니면 MVP 따로 다 따로따로 쓰니까 이게 포인트 솔루션이 너무 많아지게 되는 거고 사일로가 돼버리는구나. 맞아요. 관리 뭐 퍼블릭 클라우드 가면은 관리 부담이 줄어든다. 또는 인력이 감소한다 라고 하는데 더 많아지죠.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객들이 온프라미스나 아니면은 하나의 어떤 퍼블릭 클라우드를 쓰다 보면 거기에 종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 제조사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어떤 말로는. 그러다 보니 이거를 우리는 가격 경쟁력을 위해서 또는 비딩을 붙이기 위해서 다른 클라우드를 한번 사용해 보겠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근데 쉽게 벗어날 수 없는 이유가 데이터를 어떻게 또 옮길 건데요. 이 옮기는 게 너무 힘들고 그거에 대한 또 많은 컨설팅 비용을 추구하기에는 또 부담스럽다는 거죠. 지금 현재 어려워요, 그렇게? 자체적으로 뭐 퍼블릭 클라우드들마다 기술은 있긴 하지만 그게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에 어떻게 보면 전문 데이터 관리, 백업을 해주시는 분들은 없어요. 대부분 다 MSP나 이런 쪽에서 이제 관리를 해주시긴 하는데 그분들도 대부분 다 백업이나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특히 DB가 있는 워크로드 같은 경우에는 옮기는 게 상당히 까다롭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은 것 같은데 뭐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뭐 오늘 대안을 뭔가 제시해 주는 거죠? 좀 마련해 봤고요. 빔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는지,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이동하고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사례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그럼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저희 사례를 좀 말씀드리기 이전에, 지금 제가 조사 결과를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조사 결과는 한국 기준은 아닙니다. 한국 기준은 아니고 글로벌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어떤 수치가 좀 이해할 수 없는 수치도 있으실 거예요. 그 부분은 높게 나온구나.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한국이 좀 글로벌하게 좀 뒤에 늦게 따라가다 보니까 약간 보수적이기 때문에 이런 수치는 한 우리나라가 2, 3년 뒤에 그 정도 수치가 예상될 거라고 예측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볼까요? 우선 기업들에 있어서 뭐 멀티 또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얼마나 사용 중인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빔에서 조사했다기보다 전문 조사기관을 통해서 조사를 했고 이 기준은 클라우드를 이미 사용하고 있는 기업 중에 멀티 클라우드, 다중 클라우드를 어느 정도 사용하는지 조사를 해봤어요. 92%나? 좀 높네, 진짜. 많이 높죠.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이
하나의 퍼블릭 클라우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가격 경쟁력 또는 퍼블릭 클라우드마다 어떤 최적화된 서비스들이 있어요. 아마존에서 좋은 서비스, 애저에서 좋은 서비스, 구글에서 좋은 서비스. 그러다 보니 각각을 조합해서 최상의 서비스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중 클라우드를 선호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비용. 가장 큰 건 비용이겠죠. 하나의 어떤 퍼블릭 클라우드에 종속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글로벌하게는 92%가 멀티 클라우드를 사용 중이라고 합니다. 또 저도 이제 이런 퍼블릭 클라우드, 네. CSP라고 그러죠. 네네. CSP들, 다양한 CSP들을 이제 쭉 한번 토크에 나눠보니까 CSP마다 뭔가 강점을 갖고 있는 또 부분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또 네. 그런 부분을 쓰려면 그 CSP 쓰는 게 좋죠. 맞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뭐 네. 대표적으로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뭐 우리가 최근에 많이 쓰는 쿠버네티스, 쿠버네티스를 만들어서 오픈소스로 배포하는 건 구글이에요. 네. 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구글을 쿠버네티스 환경으로 가장 많이 선호들을 하세요. 그런 거라든가 뭐 아마존, 애저도 각각이 다 있습니다. 네네. 별도로. 그렇죠. 맞아요. 네, 그렇게 되고 있고, 또 우리나라처럼 여전히 온프라미스 환경도 유지하는 고객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온프라미스와 퍼블릭 클라우드를 혼용하는, 이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죠. 이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8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요즘 퍼블릭 쓰다가 어떤 워크로드를 또 다시 온프레스로 가는 기업들도 꽤 있더라고요. 네. 현재 국내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많이 케이스가 나오진 않아요. 근데 해외 사례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국내 사례들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몇 년 전부터 많이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를 많이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퍼블릭 클라우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서비스를 운영하기에 적합한 서비스들이 있고, 어떤 서비스들은 온프라미스에서 서비스를 해야 본인들의 IO를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다시 느끼고 다시 온프라미스로 내려오는 그런 고객들이 지금도 있고, 앞으로는 더더욱 더 많아질 거라는 거죠. 네네.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41%의 고객들은 퍼블릭 클라우드를 운영한 지 2년 미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퍼블릭 클라우드를 쓰는 거는 뭐 전혀 새로운 건 아니지만 아직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 예전 온프라미스만큼 익숙하지 않다, 숙련돼 있지 않다, 그런 거를 좀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를 또 보면은 이 수치는 대부분 다 예측을 하셨을 거예요. 예측을 하셨을 텐데, 맨 왼쪽부터 뭐 연두색이 2020년도, 그 다음에 21년, 22년, 23년, 24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데이터 센터 내에서 물리 서버는 점차 줄고 있어요. 근데 주목해 볼 거는 23, 24년도에 보면은 24% 거의 동일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 유지될 거라는 거죠. 그게 온프라미스가 없어지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제 IO를 빠르게 내기 위해서는 온프라미스, 이런 옛날에 뭐 우리가 오라클 서버, 오라클 엑사데이터 뭐 이런 것도 많이 썼잖아요. IO 빠르게 하는 거. 네.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계속 유지할 거라는 겁니다. 특히 제조업군이나 금융업군 이런 데는 더더욱더 그렇게 할 거라는 거고, 마찬가지예요. 가상머신, 온프라미스 가상머신들도 줄었어요. 과거에는 줄었지만 저기서 가운데서 보시는 수치처럼 가상머신들도 이제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이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에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퍼블릭 클라우드도 계속 급성장해서 늘었지만 이제 어느 정도 가면은 임계치에 이르면 거의 그 선에서 머물러 있을 거다라는 게 조사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퍼블릭 클라우드로 최근에도 많이 가고 있지만 그 수치는 이제 어느 정도 이상 올라가면은 그 정도에 머물 거다라는 게 지금의 조사 결과죠. 그럼 백업 입장에서 볼게요. 아까 PD님께서도 여쭤보셨지만 백업 관점에서 이런 다중 클라우드를 사용했을 때 문제점이 뭐가 되느냐 라고 한다면, 우선 오른쪽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였어요. 퍼블릭 클라우드 자체에서도 각각의 백업 기술들이 있지만 그렇게 사용하다 보면 통합 관리가 안 돼요. 관리 부담이 더 늘어나고 비용만 더 비싸지고 하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통합적으로 관리를 간소화하면서 관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네이티브 포인트 솔루션보다는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을 고려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레가시 제품, 레가시 제품들 많죠. 익히 알고 계시는 여러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은 못하겠지만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레가시 제품들은 레가시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런 퍼블릭 클라우드가 나오고 그러면서 거기에 새로운 기능들을 애드온하면서 이렇게 계속 지금 진화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미 퍼블릭 클라우드나 이런 가상화에서 시작한 솔루션보다는 어떤 유연성이 부족해요. 유연성이. 뭐 워크로드를 뭐 아마존에서 애저에서 아마존, 또는 온프라미스에서 아마존, 이렇게 왔다 갔다 이동성이 상당히 유연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레가시 제품들도 조금의 어떤 어려움이 있다라는 게 지금 현실적인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레거시 쪽은 유연성, 일반 클라우드 각 CSP들은 이제 어떤 그 자기네만의 고유한 형식이 있으니까 또 어떤 사일로가 되는 거고. 맞습니다. 그런 것 복잡성이 있는 거네요. 네네. 그거지. 말 그대로 진짜 복잡성도 증가하고 비용도 증가하게 되는 거죠. 네네. 네. 뭐 이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익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가끔 가다가 제가 고객분들이랑 미팅을 하거나 얘기를 하다 보면은 조금의 오해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M365를 예를 들어 볼게요. 요즘에 M365 많이 사용하시죠? 그렇죠. 익스체인지나 뭐 팀즈나 이런 것들을 저희 회사도 사용하고 있고 많이 사용하는데, M365를 사용하면 MS에서 백업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 부분은 절대 아니거든요. 지금 해당되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이 부분이에요. 사스. 네. 어떻게 보면 M365도 하나의 사스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옛날에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익스체인지 서버가 있었어요. 그때는 MS에서 백업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을 것 같은데요? 그때도 됐어요. 아, 됐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 백업이라고 믿고 있는 게 뭐냐면 아카이빙 정책을 백업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도 있고 뭐 지금 M365도 동일하게 있어요. 근데 온프라미스 환경에서는 백업을 당연히 받아야 된다라고 느끼셨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M365로 갔다고 해서 백업을 안 받는다? 그거는 조금 이제 오해를 하시는 거죠. M365로 가도 MS의 익스체인지의 기능은 변한 게 없어요. 이런 보관 정책 기능은.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언제든지 유실될 수 있기 때문에, 또는 내가 온프라미스를 가져와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백업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한 예로 M365만 예를 들은 건데, 거기에서 뭐 VM에 운영되는 데이터, 아니면은 DB를 써서 DB가 생성하는 데이터, 이 데이터가 자동으로 백업되진 않아요. 데이터가 유실되면은 그거는 고객의 책임이에요. 퍼블릭 클라우드는 이 인프라에 대한 어떤 서비스에 대한 가용성을 보장해 줄 뿐이지 그 데이터를 책임지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 MSP에서는 계약을 그렇게 하면은 책임져 주시겠죠. 어떻게든 백업을 받아 주시겠죠. 그렇지 않고 MSP의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면, 본인들이 운영을 하신다면 데이터는 안전하게 반드시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사스가 됐든 파스가 됐든 아스가 됐든. 네. 지금 이 슬라이드의 어떤 가장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데이터를 잘 관리하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뭐 특히나 요즘에 사이버 위협들 때문에도 M365 데이터도 많이 감염이 돼요. 또 M365가 어떻게 보면 이제 공격하는 하나의 루트로도 자리를 잡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방어를 하고 보호를 하셔야 됩니다. 네. 데이터 보호 트렌드라고 이제 저희 빔에서 이제 조사한 건데요. 보시면 뭐 이제 어떤 솔루션이 이제 만약에 솔루션을 도입을 하신다면 어떤 기능을 좀 고려해서 도입을 하겠냐라는 질문입니다. 이게 좀 질문 자체가 이게 영어를 이렇게 직역하다 보니까 조금 애매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우선은 가장 큰 게 이제 요 연두색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두색 기준으로. 우선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재복구 환경을 만들 수 있거나 이런 것들을 구축할 수 있는 솔루션을 도입하고 싶다라는 게 가장 높았습니다. 가장 높았고, 그 다음에 이런 온프라미스나 아스, 사스, 어떻게 보면은 정책 표준화라는 건 통합 백업이겠죠. 통합 백업. 데이터 관리를 간소화하는 거. 전체적으로 표준화를 시키는 거. 그죠? 그게 두 번째. 뭐 그 다음 것도 비슷합니다. 이제 그 다음 것도 비슷한 내용이고, 그러면서 이제 백업 복구 작업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퍼블릭 클라우드 내에서도 백업을 할 때 자체적으로 그냥 파일 단위 백업 이렇게 뭐 이런 파일로 단위로 백업하면은 느려요. 예를 들면 VMware에서 가장 빨리 백업할 수 있는 방법은 가상화에서 스냅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퍼블릭 클라우드도 스냅이랑 연계해서 백업을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면서 운영 서버, 운영 워크로드의 부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MSP들이 스냅샷으로만 계속 백업번호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스냅샷을 100개로 유지해보세요. 그럼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요. 운영 데이터는 뭐 10테라밖에 안 됐는데 네네네. 스냅샷 공간이 또 10테라 차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이런 내 데이터 관리를 라이프 사이클 자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품들을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좀 이렇게 복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뭐 비용도 당연히 좋겠지만 비용은 좀 약간 뒤에 있네요. 비용 절감 기능은.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좀 주목해서 보실 게 우선은 퍼블릭 클라우드, 지금 왼쪽 거를 먼저 보겠습니다. 클라우드 내에서 현재 운영 중인 워크로드가 어디에서 비롯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마이그레이션 되었나요? 또는 아니면은 퍼블릭 클라우드 자체에서 생성이 된 건가요? 그런 거를 질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마이그레이션 한 게 30%.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거는 이제 온프라미스에서 VM들, 가상 머신을 마이그레이션 한 게 32%. 그다음에 퍼블릭 클라우드 자체에서 그냥 새로 생성해 있는 게 38%예요. 어떻게 보면 거의 비슷하죠, 비율이. 네. 비슷한데 대부분 다 고객들은 지금 퍼블릭 클라우드를 쓰는 고객들은 온프라미스 환경의 물리 서버나 가상 머신에서 이거를 옮겨간 거죠. 그러니까 진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할 때 보면 리프트 시프트라고 하죠. 맞습니다. 리프트 시프트 방식이 많더라고요. 그런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이나 뭐 퍼블릭 클라우드 업체들도 이런 기능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런 DB 서비스들이나 이런 것들 정합성이 유지되면서 가야 되는 어떤 워크로드들은 이걸 처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합성 유지하기가. 그래서 뭐 저희도 퍼블릭 클라우드 업체들이랑 제조사들이랑 많은 테스트를 하고 실제 그렇게도 마이그레이션을 해봤는데 대부분 다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온프라미스에 있는 워크로드가 퍼블릭 클라우드로 갈 거예요. 많이들. 또는 뒤에서도 말하겠지만 또는 아마 다른 퍼블릭 클라우드끼리 마이그레이션 하는 그런 니즈들도 많이 발생을 할 겁니다. 지금도 현재 많이 느끼실 거고요. 네. 그래서 대부분 다 온프라미스에서 비롯된 게 많다, 워크로드가. 그렇게 조사가 됐고요. 네, 퍼블릭 클라우드 호스트에서 온프라미스로 워크로드를 되돌린 적이 있습니까? 이 말인즉슨 방금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데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퍼블릭 클라우드가 아니라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온프라미스로 다시 되돌린 경험이 있습니까? 라는 거를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큰 거는 뭐 이제 오른쪽 맨 끝이 아니오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많긴 했는데 근데 그 외의 답변들도 상당히 흥미로워요. 맨 왼쪽 거부터 보면은 클라우드에서 개발했고 이미 데이터 센터 내에서 프로덕션을 실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에서 생성은 했지만 VM을 생성은 했지만 이거를 데이터 센터로 다시 가져올 계획이 있습니다. 라는 응답이에요. 그게 23%고 그 다음 거를 보면은 온프라미스에서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했지만 온프라미스로 되돌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온프라미스로 가져왔는데 온프라미스에서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했는데 이걸 다시 온프라미스로 되돌릴 거다. 클라우드 안 쓰고. 그게 23%라고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도 어떤 워크로드들은 다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온프라미스로 내려올 거예요. 그런 게 저기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7%는 이제 재도중 온라인으로 가져왔지만 이후 그냥 온프라미스에서 그냥 계속 사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기치 않게 우리는 온프라미스를 가져왔는데 그냥 우리는 여기서 그냥 사용할래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50% 이상은 다시 온프라미스로 되돌릴 어떤 워크로드들이 있거나 이미 그 경험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글로벌 조사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조사가 됐기는 했겠지만 향후 2, 3년 안에 국내에서도 이런 니즈들이 많이 발생할 거라는 거죠. 뭐 다시 또 우리나라에서는 또 가상화 쪽이 많이 도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이런 조사 결과들을, 흥미로운 좀 조사 결과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은 이제 빔이 이런 환경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환경에서 어떤 부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라고 해서 이제 사례 위주로 만들어 봤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가장 많은 케이스일 것 같아요. 온프라미스도 운영 중이시고 또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뭐 아마존, 애저, 구글을 운영 중이실 수가 있어요. 이게 가장 많은 형태로 하이브리드 환경으로 가장 많이 운영하는 형태죠. 근데 이제 빔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당연히 온프라미스 환경에 어떤 백업 관리 서버를 두고 중앙에서 컨트롤하는 이제 환경도 제공하지만 저희도 포인트 솔루션이 또 있어요. 빔도 아마존이나 애저나 구글에서 마켓플레이스에 들어가면은 그거를 마켓플레이스에 있는 거 가지고 배포를 하게 되면 그 퍼블릭 클라우드의 스냅샷과 연결을 해서 그 데이터를 오브젝트 스토리지에다가 저장을 하는 자동으로 이런 것들을 관리해주는 포인트 솔루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우리는 온프라미스 환경이 없어요. 우리는 아마존이랑 애저만 있어요. 바로. 그러면은 백업 서버 없이 그냥 거기서 바로 배포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손쉽게. 근데 그거는 각각을 사용하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관리 포인트는 두 개가 될 수 있습니다. 각각에서 UI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통합 관리하고 싶어요. 통합 관리하고 싶어요. 근데 그러면은 온프라미스 환경에 서버 한 대만 그냥 작은 거 두고 통합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또는 데스크탑 같은 거 하나만 두고도. 그냥 얘는 매니지먼트만 하는 거죠. 관제만. 그렇게 해서 통합 관리하는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고, 어쨌든 지금 가장 많은 환경은 온프라미스에서도 백업을 받고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도 각각 백업을 받는 거죠. 빠르게. 그래서 고객들이 우리는 이런 어떤 스냅샷 기반으로 뭐 퍼블릭 클라우드를 관리하고 있고 또 온프라미스는 여러 개의 솔루션을 관리하면서 너무 힘들어요. 또 비용도 너무 많이 나가요. 관리도 힘들고. 그런 고객들한테는 빔에서 통합 관리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통합 관리에서 통합 관제하는 것은 전체 보는 거는 이제 온프리미스는 저기서 보는 거고. 네, 맞습니다. 네. 온프라미스의 가장 가운데 있죠. 가장 오케이. 크게. 네네네. 아이콘이 가장 크게 있는데요. 네네. 네. 저 가운데 이제 백업 저장소라고 저희가 표시를 해놨는데 저 서버가 관제 서버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관제도 하고 데이터 저장하는 서버 역할도 하고 어떻게 보면 백업 어플라이언스처럼 저희가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빔이라는 회사는 저희는 어플라이언스 제품은 별도로 없어요. 이제 저희가 하드웨어를 납품하거나 이런 딜리버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빔은 온리 소프트웨어 회사고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어떤 하드웨어든 다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손쉽게 환경을 만들 수도 있고. 라이트하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비용도 저렴하고요. 네. 이렇게 했을 네. 자동으로 넘어갔네요. 네. 이렇게 해서 손쉽게 데이터들을 빠르게 백업하고 보호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빔에서는 뭐 다양한 기능들이 있지만 빔에서 우선은 온프라미스 백업을 받으면 저희는 퍼블릭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기능을 UI에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UI에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온프라미스 환경을 상시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다음을 볼까요? 가끔가다 저도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는 고객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우리는 지금 퍼블릭 클라우드 사용 중인데 온프라미스에 조그맣게 재해복 환경처럼 만들 수가 있을까요? 라고 이제 문의를 하시는 고객들이 있으세요. 그러면은 저희도 당연히 된다고 말씀을 하고 그 방안을 이제 설명을 드리죠. 그 방안은 지금 보시는 그림이랑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아마존 애저를 사용 중이다. 구글 세 개를 다 사용 중이다. 그러면은 각각을 퍼블릭 클라우드의 스냅샷 기반으로 백업을 해서 오브젝트의 데이터를 저장해 놓고 온프라미스 환경에 백업 서버를 하나를 두는 거죠.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서버면서 관제 서버 하나를. 그렇게 두고 퍼블릭 클라우드의 오브젝트에 있는 걸 여기다가 계속 싱크를 맞춰서 복제해 놓는 거예요. 복제하면은 우선은 백업 데이터가 이중화돼 있어요. 그죠? 이중화돼 있고 그 다음에 온프라미스 환경을 우리는 상시 재해복구 환경을 만들고 싶어. 지금 이거는 백업에 대한 재해복구만 만든 거고 서비스까지 재해복구 환경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은 온프라미스 환경에 VM웨어나 이런 거 가상화를 하나 두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백업본으로 빔의 가장 큰 장점이 백업본을 이용해서 VM으로 바로 띄우는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백업이든. 그게 퍼블릭 클라우드 백업이라도 그렇게 해서 5분 이내에 VM으로 다 만들어서 띄울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재해복구 환경을 만들 수가 있겠죠. 뭐 퍼블릭 클라우드가 센터가 다 무너지지는 않을 거예요. 무너지지는 않는데 이제 뭐 예전에도 뉴스가 나오고 그런 적도 있지만 이게 서비스가 장애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뭐 네트워크 장애가 나서 우리가 서비스를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거를 대비해서
이제 다른 제3의 장소에다가 물리적인 장소에다 이런 재해복구 환경을 만들기를 원하는 고객들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실제로 하는데도 있어요. 있겠네요. 네. 그 반대로도 있습니다. 그 반대로도. 온프라미스를 그렇죠. 퍼블릭 클라우드로. 클라우드 DR 써가지고. 맞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그 방금 말씀드린 퍼블릭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DR을 만드는 건 아닌데 이거는 VMware에 한해서 VMware 환경에 대해서만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뭐냐면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VMware를 사용 중이세요. 그런 고객들이 우리는 재해복구 센터가 별도로 없어요. 그래서 퍼블릭 클라우드에다가 재해복구 센터를 만들고 싶어요. 이 VMware 환경을. 그러면은 퍼블릭 클라우드에도 VMware 존들이 다 있어요. 아마존도 있고 애저도 있고 구글도 있습니다. 그래서 VM끼리 소스 VM과 타겟 VM을 지정해 놓고 변경된 데이터를 계속 싱크 맞춰주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서 스토리지 복제처럼. 네. 근데 이게 스토리지가 아니라 VM 대 VM 간에. 그러면서 장애가 발생했을 때는 빔 UI에서 페일 오버를 누르면 얘가 파워온이 돼요. 바로 서비스가 제외가 돼요. 그랬다가 다시 페일백 하는 기능. 이런 거를 이용한다면 VMware 환경에 대해서는 손쉽게 진짜 저희가 CDP라는 기능인데 이 CDP가 저희가 권장하는 싱크 속도가 15초예요. RPO가. 최소는 2초입니다. 2초인데 권장하는 건 15초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니어제로라고 하시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니어제로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은 실제로 비용 절감시키면서 손쉽게 가상 환경을 퍼블릭 클라우드에다가 재해복구 환경을 만들 수가 있겠죠. 이걸 위해서 특별히 뭐 VMware 뭐 추가적인 뭐 라이센스나 뭐 이런 것 뭐 할 건 아니요. 없나요? 그런 건 없어요. 네. 만약에 저희 빈 고객이라면 그냥 비용 추가 없이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한 저 서비스 비용을 사셔야겠죠. VMware 존 쓰는 네. 거에 대해서는. 오케이. 네. 그 비용만 내면은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고 이제 빔을 사용하지 않는 고객이라면 우선은 빔 소프트웨어 이제 개수만큼의 라이센스를 구매하신다면 백업도 하고 복제하는 기능도 같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복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래는 별도의 라이센스가 없어요. 그냥 백업을 하고 있다면 그냥 프리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네. 요게 또 한 가지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를 재해복구 환경처럼 만들어 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보면은 저희가 2, 3년 전부터 많은 고객들이 테이프 대신에 퍼블릭 클라우드를 소산센터로 많이 쓰세요. 비용도 비용이지만 효율성 면에서도 높고 우선은 디스크 기반이기 때문에 상당히 더 빠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장애율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우선 테이프라는 매체가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알죠. 예, 약간 옛날에 비디오 테이프처럼 생겼어요. 비디오 테이프의 절반 정도 사이즈인데 이렇게 열면 이게 어떻게 뭐라고 말해야 되죠? 이게 뭐 릴처럼 막 감겨 있어요, 필름이. 근데 걔를 딱 낙하시켜서 손상이 되면은 그 데이터가 다 유실이 돼요. 근데 요즘 테이프 하나의 데이터가 10테라 이상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테이프 하나가 유실되면 내 데이터 10테라가 다 날라간 거예요. 백업된 데이터가. 걔는 전혀 복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테이프 자체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매년 구매하세요. 매년. 그러다 보니까 유지보수 비용, 새로 신규 구매하는 비용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죠. 관리도 힘들고 또 소산 금고에다가 매번 넣어야 되고 또는 어떤 고객들은 그런 고객들도 있어요. 소산센터가 따로 있어요. 주센터랑 말고 내화금고가 따로 있어갖고 매일 그 테이프를 가지러 가는 아저씨가 있으세요. 네. 퀵 서비스. 그렇게 해서 이런 007 가방에 넣어서 이게 딜리버리 하는 비용. 이런 부분들도 무시 못 한다는 거죠. 시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퍼블릭 클라우드 소산을 더 선호하시는 상태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비용도 절감하고 관리 효율성을 더 높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테이프가 근데 그렇게 떨어지면 진짜 상하고 그렇게 약해요? 네. 헤드 그게 테이프 자체가 맨 앞에 헤드라는 게 있어요. 헤드 정보. 거기에 살짝 스크래치가 나면은 이 헤드 정보가 깨지면 다 데이터를 못 읽어요. 그러니까 헤드 정보에는 이거는 어떤 제품에서 쓴 데이터고 뭐 이런 정보들이 막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헤드만 손상되면 끝납니다. 끝난다고 보면 돼요. 테이프는. 그렇게 해서 최근에는 많은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랬다가 여기 장표, 여기 슬라이드에는 없을 것 같아요. 잠시만. 예. 여기 슬라이드에는 없을 것 같은데, 실제 국내에서도 어떤 사례가 있냐면, 제가 고객사 이름은 좀 오픈하긴 그렇고요. 저희가 백업 받은 데이터를 온프라미스 환경의 가상화 물리 서버를 운영 중이세요. 그 데이터를 온프라미스에서 다 백업을 받고, 그 데이터를 아마존 S3에다가 계속 업로드를 시켜 놓습니다. 싱크를 맞춰 놓습니다. 어쨌든 백업 데이터 한 2개가 되겠죠. 2차 백업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솟아내 놓는 오케이, 거죠. 오케이. 그랬다가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 데이터 가지고 VM을 바로 만들어서 복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퍼블릭 클라우드 자체가 재해복구 센터가 되는 거죠. 대신에 이미 저희가 올려놓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 업로드 시간은 들지 소요되진 않아요. 하지만 여기에 있는 데이터 가지고 VM을 만드는 시간이 있어요. 임포트하는 시간. 그 시간은 소요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뭐 우리가 재해 환경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5분 안에 이걸 살려야 돼. 거기까지는 못하겠지만 저렴한 비용으로 한두 시간 안에 살릴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줄 수는 있다는 거죠. 진짜 이걸 5분 안에 살려야 돼? 그럴 때는 복제하셔야 돼요. 복제. 아니면 이중하셔야 돼요. 네, 네. 그거는 답이 없습니다. 그렇죠. 모든 워크로드가 그렇지 않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뭐 이중화를 하시는 거고, 정말 크리티컬한 거는, 그리고 나머지 시스템들,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저렴하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고객의 업무 중요도에 따라서 이런 정책들을 다양하게 가져가시면 더 효율적일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는 이렇게 저희가 오브젝트 스토리지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저희도 더 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퍼블릭 클라우드도 이제 아카이빙 스토리지들이 있어요. 아마존의 글레이셔라든가 애저도 콜드 블랍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데이터가 오브젝트 스토리지에서는 한 달, 뭐 글레이셔에서는 1년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데이터가 넘어가게 이 라이프 사이클을 다 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데이터를 장기간 오랫동안 더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거는 이제 빔이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 범위예요. 빔이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 범위고, 그냥 동그라미로 돼 있는 거는 저희 UI에서 몇 번의 클릭만 하시면은 제공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 KVM 같은 경우에는 가로가 있죠. 가로 같은 것도 있고, 물리 서버도 이렇게 가로가 있죠. 그런 것들은 BMR 복구하듯이 하는 거예요. BMR 복구하듯이. 부팅 CD를 넣고, 이제 그 전체의 이미지를 가지고 복원을 하는 방법으로 복원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는 퍼블릭 클라우드로는 저희 UI에서 나는 어떤 계정에 어떤 리즌에 어떤 VM 스펙, CPU는 몇 개, 메모리는 몇 기가, 그 다음에 디스크는 어떤 타입으로 만들어줘 라고 지정만 해주면 저희가 그 VM을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만들어주게 되고, 이제 뒤에서도 또 나오겠지만 그거를 아마존에서 백업 받은 거를 온프라미스에 갖다 놓는다면 이것도 애저나 구글로도 다 가져갈 수가 있어요. 마이그레이션 할 수가 있어요. 손쉽게. 그러니까 저희 빔이라는 제품 자체가 기존의 제품들처럼 파일 단위 백업이 아니에요. 저희는 이미지 기반의 백업이라서 이 데이터 포맷 자체가 이미지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의 통파일. 그렇기 때문에 이 이미지 변환을 손쉽게 하는 겁니다. 가상화 이미지로 변환하는 거, 또는 퍼블릭 클라우드 이미지로 변환하는 게 상당히 쉽게 돼 있다. 데이터의 포맷 자체가 그렇게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여기 나오네요. 여기 제가 준비했었네요. 보시는 것처럼 백업 받은 데이터를 온프라미스에 올려놓고, 퍼블릭 클라우드의 오브젝트에 올려놓고, 그 올라가 있는 데이터로 EC2를 만들든, 애저의 VM으로 만들든, 아니면은 구글에 이제 컴퓨터 인스턴스라고 하죠. 컴퓨터 인스턴스를 만들든, 이렇게 하게 된다면 이제 온라인으로 저희가 필요할 때는 P2C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V2C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방법은 퍼블릭 클라우드를 재해복구 환경으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뭐 이 부분이 더 궁금하시다 그러면은 저희한테 나중에 연락 주시면 저희가 그 사례를 드릴게요. 네. 저희가 사례를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 사례를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퍼블릭 대 퍼블릭 클라우드 옮기는 방법이에요. 조금 아쉽게도 그러면 가장 좋겠죠. 아마존 오브젝트에 있는 거를 바로 구글이나 애저로 옮겨가면 좋겠죠. 근데 이거를 바로 옮겨가지 못해요. 한 번은
게이트웨이처럼 저희 백업 서버를 거쳤다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저희 백업 서버를 온프라미스, 꼭 온프라미스가 아니어도 돼요. 이거를 뭐 애저나 아마존이나 어디 구글이나 이거를 백업 서버를 만들어 놓고 백업 데이터를 한 번 더 복제했다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이런 저희 아마존이나 애저의 포인트 솔루션들은 마이그레이션 기능이 그 자체에선 없어요. 그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온프라미스에서 사용하는 제품에서만 있거든요. 그래서 그 UI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서버가 하나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조금 나중에 그러면 빔이 계속해서 버전업이 되면 직접 이렇게 갈 수도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더 발전하게 되면은. 네, 지금도 제품에 대한 기능들이 계속 발전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발전하고 있는데 그거는 향후에도 그렇게 될 소지도 많고 이제 어떻게 보면 고객들이 많이 요구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기능들이 나오겠죠. 그렇겠네요. 예. 어차피 제조사 자체가 기능을 개발하는 우선순위가 고객들의 니즈가 많을 경우에 그 제품을 먼저 개발해요. 그 기능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아지게 된다면 개발이 당연히 그 기능이 출시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국내에서도 쿠버네티스 도입이 핫한 것 같아요. 특히나 컨테이너 환경. 그죠? 컨테이너 환경이라 그래서 초창기 때는 그냥 도커 기반의 컨테이너를 쓰다 보니까 관리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컨테이너 환경을 어떻게 보면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 라고 해서 쿠버네티스가 나오게 됐죠. 이 쿠버네티스가 이제 구글에서 개발해서 구글에서 오픈소스를 풀게 됐고, 그런 쿠버네티스 위에다가 또 GUI나 각각의 기능들을 얹어서 배포되는 버전들이 있어요. 뭐 레드햇의 오픈시프트, 국내의 아코디언, 뭐 VM웨어 탄주,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지금 최근에 많이 도입하는 게 오픈시프트, 탄주 뭐 이런 것들 많이 쓰세요. 많이 도입들 하고 있고, 근데 이런 컨테이너 환경도 당연히 규정 준수를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보호하셔야 됩니다. 특히 금융이나 공공에서들 많이 사용하시는데 특히 금융 공공 쪽은 더 규정이 세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컨테이너 환경에서도 데이터를 보호하셔야 되는데 또 이런 컨테이너 환경도 DB를 띄워서 사용하세요. NoSQL 같은 카산드라나 뭐 이런 DB들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몽고DB 이런 DB에 대한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백업하는 기능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컨테이너 환경에서는 이 쿠버네티스 환경에서는 이 쿠버네티스를 운영하고 있는 워커노드라고 하거든요. 워커노드 위에다가 컨테이너들이 막 떠서 이제 운영이 되는데 이 워커노드를 통으로 백업해서 통으로 복구한다고 하면은 쿠버네티스가 정상 작동 안 해요. 쿠버네티스는 이 어플리케이션 단위로 백업을 해야 돼요. 개념이 아예 틀리기 때문에 이런 어플리케이션 단위로 백업을 하는데 이 어플리케이션 안에는 뭐 파드라고 하고 아니면 퍼시던트 볼륨, 실제 데이터 저장 볼륨, 아니면 컨테이너, 이미지 뭐 여러 가지 정보가 혼합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막 서로 얽혀 있어요. 정보들이. 그렇기 때문에 뭐 퍼시던트 볼륨만 백업받아서 이거 복구한다고 정상적으로 작동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단위로 백업받을 수 있는 제품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되고요. 복구는 당연히 개별 요소별로 다 복구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백업을 할 때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손쉽게 백업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되는데 빔에서는 카스텐이라는 제품을 이용해서 지금 그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온프라미스 VM이나 물리서버를 퍼블릭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것처럼 온프라미스에서 운영 중인 컨테이너를 퍼블릭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할 수가 있어요. 이 기능 가지고 동일하게. 대신에 이동되는 단위가 어플리케이션 단위로 이동이 되겠죠. 어플리케이션 단위로. 그리고 퍼블릭 대 퍼블릭으로도 당연히 이동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쿠버네티스 엔진이라면 모든 엔진에 대해서는 다 백업이나 보호나 재복구,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는 게 저희 카스텐이라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빔 카스텐이라는 제품은 앞서 설명드린 저희 빔 백업이랑은 제품 자체가 나눠져 있어요. 분리되어 있는데 얘는 백업 서버가 별도로 필요로 하지가 않아요. 이 카스텐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안에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으로 배포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별도의 백업 서버가 없어도 되니까 손쉽게 구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별도로 고려 없이. 그러면서
얘도 백업을 할 때 가장 빠른 방법이 뭘 것 같습니까? 혹시 생각을 해보시면 당연히 얘도 스냅이에요. 스냅샷이에요. 쿠버네티스도 스냅샷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냅샷 기능을 이용해서 스냅을 떠서 이 데이터를 NAS나 아니면 저희 백업 서버나 아니면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데이터를 장기간 보관하게 하는 거죠. 네. 제가 사례를 좀 한 5가지, 6가지를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 같고, 근데 벌써 시간이 40분이... 지금 이 사례들이, 네. 오늘 말씀하신 이 사례들이 실제 국내에서도 이렇게 많이 쓰이고 있는 사례들인 거죠? 제가 실사례 위주들로 이제 만드는 거고요. 이제 만약에 저희가 실제 사용도 못하고 구현하지도 못하는 기능을 거짓말처럼 이렇게 말씀드리면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가 제공할 수 있고 실제 구축한 사례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케이. 네. 마지막으로 저희 빔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가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어서요. 우선은 뭐 저희 빔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아실 거고 여전히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토카이트도 거의 다 알 것 같은데 많이 그죠. 많이 하셔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많이들 이제 알고 계셔서 네. 저희는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고요. 저희가 먼저 백업 어플라이언스나 이런 건 없지만 국내에서는 조금 늦게 시작을 했어요. 저희가 2018년도부터 시작은 했지만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한 700곳 정도 벌써 레퍼런스를 만든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글로벌하게는 훨씬 많습니다. 45만 이상의 고객이 저희 빔 제품을 사용 중에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거 좀 자랑 하나만 드리면 드디어 이제 빔이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반기 하반기로 IDC에서 계속 마켓 점유율을 평가를 해요. 네. 그랬을 때 상반기 때는 저희가 조금 갭이 있었어요. 1등이랑 1등이랑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 이번 이제 2021년도 하반기에는 조금의 차이는 있죠. 근데 IDC 기준으로 0.5% 이하 차이는 같은 동급으로 발표를 합니다. 0.5% 차이는. 아, 그래요? 네. 네. 그건 IDC 기준입니다. 아, 네네. 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1등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조심스럽게 이제 2022년도 상반기 되면은 저희가 1위 하지 않을까. 잠깐만, 이 표가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왼쪽 표는 뭐고, 오른쪽 표는 뭐죠? 아, 여기 헷갈려. 왼쪽 표가 2021년도 상반기. 상반기? 오른쪽이 하반기. 하반기? 네. 네네. 이제 갭 차이가 완전 줄었죠. 네. 거의 차이가 안 나죠. 오케이. 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런 온프라미스 환경,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을 뭐 다 지원하기 위해서는 저희도 다양한 플랫폼을 지원을 해야 돼요. 뭐 지금 많이들 사용하시는 자, 아까 그 표에서 네. 그렇게 이제 이렇게 굉장히 많이 빔이 급성장하고 있잖아요. 네.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요? 큰 이유가 하나. 뭐예요? 우선은 비용? 가성비가 좋다? 그렇죠. 우선은 쓰기 편하고 비용, 종속성이 안 걸려 있다. 이런 어플라이언스나 이런 걸 사용하다 보면은 하드웨어 종속성이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증설할 때. 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더 저렴할 수가 있는 거죠. 저희는 어떤 하드웨어든 다 지원을 하니까. 오케이. 두 번째는 마이그레이션. 하나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래요. 네. 세 번째는 빔 같은 경우에는 OS 백업이 포함되어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당연히 VM은 OS까지 백업이 되겠지만 물리 서버에 대해서도 OS 백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솔루션만 있으면 OS 파일 DB를 다 백업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오케이. 딱 세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익히 알고 계시는 대부분의 플랫폼들은 다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데이터는 클라우드에 있든 어디에 있든 그거는 당연히 고객들이 관리를 하셔야 되고 당연히 그건 고객의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제품을 고려하셔서 반드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요. 아까 말씀드린 장점이 제가 마이그레이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면서 비용이 효과적이다.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 그 다음에 어디에도 종속되지 않고 손쉽게 어디로든 이동할 수 있는 이런 유연성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요약인데요. 계속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네, 계속 말씀드린 것 같고 어디든지 온프라미스에서 뭐 데이터를 워크로드를 물리에서 가상화로 이동하든 또는 퍼블릭 클라우드로 이동하든 또는 퍼블릭에서 다시 온프라미스를 가져오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자신 있게 보장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손쉽게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게 해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향후 뭐 미래지향적인 플랫폼, 이런 쿠버네티스라든가 뭐 이런 이동성, 그 다음에 향후 나올 제품들에 대해서도 저희도 지속적으로 기능을 계속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플랫폼으로 저희가 계속 확장하면서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정 하드웨어에 종속적이지 않는, 자유롭게 언제든지 비용을 효율적으로 절감하면서 어떤 하드웨어든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드리는 게 저희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설문조사도 할 거니까요. 설문에 특히 이제 오늘 들으신 것에 대해서 상담이라든지 그 원하신 분들은 그 항목 체크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뭐 자료 요청 같은 것도 좋고요. 네. 양정수님께서는 빔의 백업 시장 점유율 평가는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궁금하고요. 하반기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쭉 일이 달리길 네. 바라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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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까 그 평가는 IDC가 매 분기별로 내놓기도 하고 이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계속 매년 내놓습니다. 네네네. 뭐 그 전 세계, 그 다음에 유럽, 아시아 각각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IDC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성원님 아까 카스텐, 이제 쿠버네티스 백업. 네. 카스텐 방식이 기존 쿠버네티스 백업 방식과 비교해서 갖는 장점이 뭔지, 카스텐의 장점. 카스텐의 특장점이요. 네. 하나만. 카스텐의 특장점은 쿠버네티스에 최적화되어 있다. 쿠버네티스에 최적화되어 있는 백업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우선은 쿠버네티스를 이해하셔야지만 이제 카스텐을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쿠버네티스가 수행되는 그 노드만 백업 받아서 되진 않아요. 그럼 기존에 카스텐을 안 쓸 경우에는 기존에 어떤 식으로 쿠버네티스 백업을 어떻게 했나요? 지금 국내에서 쿠버네티스 백업을 그렇게 많이 쓰고는 있긴 하시지만 그 방법을 몰라서 아직도 백업 못 하시는 데들도 많아요. 아, 네. 근데 실제 그분들도 알죠. 이것만 받아서 되진 않는다라는 걸.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위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네. 제품이 반드시 필요한 거고, 그게 카스텐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 백업 서버가 별도로 필요하지도 않고. 오케이. 네. 자, 이사님 오늘 답변 주시면 좋은 질문이사 두 분 이름 적어주세요. 네네네. 하면서, 네. 자, 이호승님께서요. 컴플라이언스 때문에 개인정보 취급 관련 로그를 1년간 보관해야 하는데요. 온프레미스 있는 로그를 KT U-클라우드에 빔 백업 구성이 가능한지와 유사 사례 같은 것이 없는지요? 네, 있습니다. 당연히 있고요. 우선은 로그를 1년간 보관한다, 뭐 몇 년간 보관한다, 그런 거는 온프라미스에 한번 백업을 하고 그 데이터를 저희가 퍼블릭 클라우드에 오브젝트 스토리지에다 올리겠죠. 또는 KT U-클라우드나 뭐 이런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제공한 NAS에다가 올릴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저희가 백업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매체는 그냥 일반 디스크, 그게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거라도 일반 디스크, NAS, 오브젝트 스토리지 다 가능합니다. 또 이분께서 클라우드 기반 CCTV 서비스를 제공 중인데 영상만 별도 백업으로 구성해서 1개월 이상 된 영상만 빔으로 백업하고 고객이 영상 정보 조회할 때 백업된 데이터에서 자동 추출해서 제공하도록 구성이 가능할까요? 이거는 백업이라기보다 지금은 이거는 아카이빙 솔루션을 문의하신 것 같고요. 아카이빙이라는 게 이제 내 스토리지에서 얼마 있다가 이거를 아카이빙으로 넘겨라, 저가에. 그랬다가 내가 필요로 할 때 여기에는 숏컷이 남아있을 거예요, 바로 가기가. 네네. 걔를 클릭했을 때 바로 롤백 되게. 그거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거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저희는 이제 데이터 관리, 백업을 하고 있는 이제 제품이고, 오케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아카이빙입니다. 네. 이우아님, 7월부터 라이센스 체계가 소켓 라이센스가 없어지고 VUL이라는 걸로 바뀌던데. 아, 네. 네. 가상화 환경에서 VM웨어 하이퍼V 환경에서 저희가 소켓 기반의 라이센스를 제공했었는데요. 이 부분이 저희가 유니버셜 라이센스로 변경이 됐어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비용 효율적이면서 그런 것들을 고객한테 더 베네핏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변경을 하게 됐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만약에 저희한테 메일을 주시면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재범님, 빔에 업데이트된 CDP는 VM웨어 vSAN 및 V 볼륨에 대해서 어떤 향상된 지원을 제공하는지요? 아, 네. CDP, 이번에 나온 CDP, 저희가 버전 11에서 나온 CDP는 기존에 저희가 VMware 환경에서 복제 기능이 있었어요. VM 대 VM 간의 복제 기능이 있는데 걔는 VMware의 스냅샷 기반이었어요. 스냅을 떠서 거기서 변경된 데이터만 또
타겟 VM에다 적용시키는 방식이었다면 이번에 새롭게 업데이트된 CDP는 VAIO라고 해서 그것도 VM웨어의 IO 필터링이라는 기능과 연동을 하게 됩니다. 이 CDP는 VM웨어에서 스냅을 찍을 필요가 없어요. 중간에 변경된 데이터를 저희가 계속 캡처링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 단위로 캡처링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권장 RPO를 15초로 제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존 복제는 저희가 제공하는 RPO는 30분입니다. 그래서 RPO 자체가 30분에서 15초로 줄어든 거죠. 엄청나게. 네. 비문제 윤선님께서 공공조달청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다고요. 네. 저희도 지금 뭐 조달 제품으로 등록도 해놨고요. 저희도 계속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분께서 GUI 기반의 데이터 관리와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GUI 콘솔을 탑재한 전문 백업 솔루션을 도입해야 하는 것인지요? 우선은 데이터 관리와 관제, 그러니까 백업에 대한 관제든 복구든 뭐 이런 거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콘솔이 있어야 편하게 하시겠죠. 예를 들면 어떤 통합 콘솔이 없고 스탠다드 언론으로 각각 서버마다 들어가서 내 데이터를 내가 복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네. 그때그때마다 매번 서버에 접속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또 보안 이슈도 발생할 수도 있고 또는 예를 들면 최근에는 이제 관리자 권한 암호화 자체도 계속 변경을 해요. 어떤 데는 이렇게 봉투를 까야지만 그걸 볼 수 있는 데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매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매번 상위 매니저한테 승인받고 그런 과정들이 없이 그냥 그런 과정들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GUI 콘솔을 탑재한 백업 전문 솔루션을 써서 백업이든 모니터링이든 복구든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죠. 네. 김현진님은 이제 기존에 다른 넷 백업 같은 데서 뭐 빔으로 이렇게 마이그레이션 사례 같은 것도 있는지요? 네, 많죠. 네. 따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전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용주님 복구 단위가 노드가 아닌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셨는데 그냥 노드 죽이고 다른 컨테이너를 만들면 되지 않나요? 그렇죠. 만약에 노드가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노드는 그냥 컨테이너 어플리케이션만 수행하는 역할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노드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다른 컨테이너에 만들면 되죠. 근데 예를 들어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뭔가 DB에 대한 정합성이 깨지거나 아니면 내가 실수로 뭔가를 드랍을 했거나 그랬을 때 이 DB를 포함된 어플리케이션은 복원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복원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 시점으로. 네. 그 시점으로 복원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렇게 복구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어플리케이션 단위로. 오늘은 질문들이 막 카스텐이랑 이거랑 막 섞여 있어서. 김효진님, DR용 복제 백업 VM 자동화 검증 툴은 제공되는지 궁금합니다. DR용 복제 백업 VM 자동화 검증 툴. 저희 이제 빔의 기능 중에 슈어 리플리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뭐 백업본에 대해서도 이 데이터에 대한 자동화 검증 툴도 있지만 저희가 VM 복제한 데이터도 자동으로 검증해주는 툴이 있어요. 얘를 분리된 가상의 네트워크 스위치에다 연결을 해서 VM들을 띄워봅니다. 네네. 그렇게 해서 어플리케이션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그렇게 해서 검증하는 기능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윤소님, 카스텔을 이용해서 전체 클러스터를 통으로 설정해서 백업도 가능하고 네임스페이스, 파드, 앱별로 지정해서 백업도 가능해서 아주 편리할 것 같은데 통으로 백업할 때 네임스페이스, 팝, 그다음 POP 앱별로 칩 백업을 받을 때 중복 제거는 각각의 경우가 다 똑같은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백업 효율과 복구 중에서 제일 이상적일까요? 네, 카스텔은 백업 단위가 말씀을 드리지만 네임스페이스라는 말이 어플리케이션이에요. 동일한 용어예요. 네네. 네임스페이스 단위고요. 네. 파드나 이런 PV나 이걸로 받는 게 아니라 그 단위로 받는 게 아니라 네임스페이스로 백업 받게 되고 당연히 그 안에는 파드, PV 뭐 다 이게 포함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새로운 데이터가 얼마나 증가될지는 모르겠지만 중복 제거도 당연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복 제거율은 데이터의 성격에 따라서 틀려요. 데이터의 성격에 따라서 틀리게 되고
그래서 백업 효율에 있어서는 어플리케이션 단위로 이제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백업하기 때문에 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간소화된다. 그 다음에 복구 측면에서는 상세한 복구를 제공하고 있어요. 내가 PV, 실제로 스토리지가 나가서 PV만 복구해야 된다 라고 할 땐 PV만 복구하시면 되고, 아니면은 우리가 네트워크 정보 관리하는 시크릿이나 인그레스 정보만 날라갔다 그러면 그 정보만 따로따로 다 복원을 할 수가 있어요. 또는 우리가 네임스페이스에서 이 네임스페이스를 통으로 복구하고 싶다, 다른 클러스터에다가, 아니면 원본 클러스터에다가 다른 이름으로 할 때는 네임스페이스 단위로도 복원이 가능한 거죠. 자, 여러분들 개별 질문에 대해서 개별 답글이 있으니까 개별 답글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정훈님께서 랜섬웨어 대응을 위해서는 백업 데이터와 오프라인 절차가 중요한데 엔드포인트의 데이터를 실시간 백업하는 상황에서 오프라인 절차는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 절차에서, 그래서 예전에는 테이프 쪽을 많이 썼죠. 테이프 매체라는 게 아예 온라인 상에서 뭔가를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는 퍼블릭 클라우드 소산도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 절차로 인정이 돼요. 그렇게 다들 인지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랜섬웨어나 이런 사이버 위협 때문에 이런 저희 빔 같은 백업 업체도 1차 백업 데이터 위변조하지 못하게 하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요. 백업 데이터를 변조하지 못하게 하는 기능이.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소산에도 네네.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절차를. 네. 이영준님, 빔은 풀 백업 시 unused 혹은 deletion tagged 데이터 블록도 백업을 하는지요? 아닙니다. 저희 빔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기반의 백업이라는 걸 이제 알고 계셔서 질문하시는데요. 이제 저희도 사용되는 블럭만 백업을 하게 됩니다. 사용되는 블럭만 백업을 하게 되고, 이제 만약에 지우긴 했는데 이게 조각 모음처럼 이게 조각 모음이 아직 안 된 블럭이라면 걔네는 백업이 되겠죠. 그거를 만약에 정리해주면은 이제 백업 양이 확 줄어들 텐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런 태그들, 그런 가비지 데이터들도 백업은 될 수는 있습니다. 정무님은 온프리미스에서 AWS로 데이터 백업할 때 비용 정책은 어떻게 되는 건지요? 온프라미스에서 AWS로 데이터를 백업을 하거나 소산을 한다고 해서 저희 쪽에 비용이 부과되는 건 없어요. 저희는 온프라미스에서 얼마나 많은 VM들이나 물리서버를 백업받냐, 그 라이센스만 책정을 하고 있고요. 아마존에서 백업에 관련된 이런 인프라 비용만 따로 이제 내시면 됩니다. 그거는 MSP라든가 이런 데서 견적을 받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이영준님, 장기 보관을 위한 소산이라고 하면 온프레미나 클라우드 S3 데이터를 애저 아카이브와 AWS S3 글레이셔의 백업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지요? 네, 가능하고요. 다이렉트로가 아니라 우선은 애저에 이제 일반 블랍으로 했다가 블랍에 있는 게 저희 데이터 정책에 따라서 아카이브로 자동으로 넘어가는 거죠. 글레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김민경님, 빔1은 랜섬웨어 공격을 초기 단계에서 인식하는 기능을 제공한다고 하던데 어떤 방식으로 식별을 인식을 하는 것인지요? 네, 빔1이라는 제품은 저희의 가상화 쪽, 가상화 모니터링 하는 기능이에요. 모니터링 리포팅 하는 기능인데 VM웨어의 vRealize하고 유사한 기능입니다. 유사한 기능인데, 제가 랜섬웨어를 진단하는, 랜섬웨어다라고 예측하는 방법은 저희가 VM웨어를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패턴이 아니라 CPU 메모리가 확 치고 올라가요. 확 치고 올라가면은 그런 거를 어떤 얼럿 기능을 지정해 놓으면은 이제 빔에서는 얘는 이상 패턴으로 갑자기 움직인다 라고 해서 랜섬웨어가 의심됩니다, 얘를 확인해 보세요 라고 얼럿을 뿌려줘요. 그러니까 패턴 감지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뭔가 그것에 대한 조치는 사람이 하는 거겠네요. 그렇죠. 전종아님, 누타닉스 환경의 서버를 백업할 때 누타닉스 안에 빔 프록시 서버를 별도로 두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도 동일한 구성으로 운영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현재는 빔 프록시를 누타닉스 안에 두는 게 맞고요. 그 이유는 누타닉스 프록시 자체가 이제 누타닉스의 CVM이라고 하죠. 컨트롤 VM. 컨트롤 VM과 통신을 하기 위해서 프록시를 그 안에다가 두고 있습니다. 외부에다 두게 되면은 CVM과 통신하기에 뭐 또 네트워크 연결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까다로워지거든요. 그리고 백업도 안에, 프록시가 안에 있는 게 가장 빨리 백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프록시가 안에 있는 구조로 유지될 것 같습니다. 전영진님, VM웨어 재복구 환경 구축한 이후에
VM웨어의 부하 증가 문제는 없는지요? 부하 증가, 이제 소스 쪽의 부하 증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현재 지금 이렇게 대규모 환경으로도 이렇게 재해복구, 쌍방향 이렇게 재해복구 환경을 구축한 데도 있는데요. 저희가 VM 환경에서 모든 VM을 다 복제하진 않으실 거예요. 네. 고객사에서도 업무 중요도에 따라서 중요한 VM들만 실제 복제를 하고 나머지는 백업을 받아서 백업 데이터로 넘겨놓고 유사시 이거 가지고 인스턴스 리커버리해서 띄우는 기능을 이용하게 된다면 그 VM웨어 호스트의 부하를 많이 줄여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부하가 많이 가진 않으실 거예요. 서경원님, 빔에서 윈도우나 리눅스 외에 지원하는 서버가 또 다른 게 있는지요? 백업 대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까도 저희 슬라이드에서 보셨겠지만 저희가 일반 단독 서버 같은 경우는 윈도우, 리눅스, AIX, 솔라리스 그 다음에 가상화는 뭐 VM웨어, 하이퍼V, 뉴타닉스, 레드햇, 버추얼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DB도 여러 가지 종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송치승님, 빔에서는 소프트웨어만 판매한다고 하셨는데 고객사에서는 하드웨어 선정에 또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빔에서는 이것을 권장하는 하드웨어 사양이나 뭐 서티파이된 하드웨어 목록 같은 것을 제공해 주는지요? 네, 당연히 저희도 고객사 환경에 따라서 당연히 사이징을 해드리고요. 사이징에는 CPU, 메모리, 그 다음에 백업에 필요한 스토리지 공간을 저희가 산정해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도 얼라이언스가 다양한 벤더들이랑 얼라이언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티된 여러 가지 하드웨어들도 있습니다. 인성원님, 빔 백업을 수행한 다음에 최초 풀 백업을 받고 이후 변경된 블록만 체크해서 영구 변경분 백업을 수행하는 구조를 알고 있는데 변경분에 대한 백업 시 데이터의 불변 검증을 제로 트러스트 개념으로 계속 검증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이렇게 하면 1차 백업의 악성 코드 감염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지요? 저희 빔에서는 어떻게 보면 악성 코드 자체를 감지하거나 예방하는 기능은 없어요. 그거는 전문 백신 프로그램이나 이런 방화벽 이런 데서 해야 될 영역인 거고 저희 빔 소프트웨어에서는 저희 데이터를 위변조하지 못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백업된 데이터를. 네. 어떻게 보면은 백업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백업 데이터가. 그 데이터만 있으면 언제든지 다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전현주님, 백업 데이터의 저장 위치를 AWS에서 애저 저장소로 옮기는 경우처럼 한 CSP의 오브젝트에서 다른 CSP의 오브젝트로 옮기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빔을 운영 중이라면 이러한 백업 데이터 이전 과정을 좀 더 쉽고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네. 만약에 빔을 운영 중이라면 아까 중간에도 다른 분이 질문 주신 적이 있는데요. 하나의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다른 퍼블릭 클라우드로 워크로드를 이전을 하거나 백업 데이터를 이전을 하거나 마이그레이션을 하거나 방법은 동일합니다. 현재는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중간에 저희 백업 서버 한 대를 두고 얘가 이 데이터를 읽어서 네. 다시 저희 포맷으로 다시 다른 퍼블릭 클라우드에 옮겨주거나 이제 그 퍼블릭 클라우드의 포맷으로 VM을 만들어주거나 어쨌든 게이트웨이 서버 같은 역할을 서버가 하나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 네. 중간에. 정주현님, 언프리미스 환경에서 백업 데이터를 내부에 두지 않고 DR 개념으로 클라우드에 보관하려고 할 때 빔 백업 구축 방법이 내부에 백업 마스터를 두고 백업된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보내는 방법과 클라우드 환경에 백업 마스터 서버를 구축하는 환경 중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좋다면 왜 좋은지 운영 비용 면에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거는 이제 이거를 설계하는 분의 성향에 따라서 틀릴 것 같은데요. 우선은 일반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드린다면 우선은 재해복구 센터가 있다는 거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 거기서 100% 바로 복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선은 주센터가 무너졌을 때 바로 백업 가지고 다 복구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백업 서버가 어디에 있는 게 좋겠습니까? 당연히 재해복구 센터겠죠. 그렇죠. 네. 재해복구 센터에 있고 재해복구 센터는 그냥 이쪽 주센터의 서버들과 통신만 하면은 그거를 충분히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재해복구 센터에 구축을 하는 게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조한나님, 멀티클라우드 환경에서 빔을 운영하려면 초급 기술자의 경우는 어느 정도의 교육을 받아야 기본적인 운영이 가능할까요? 이거는 뭐 대충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냥 그 포인트 솔루션만 이용한다면
하루 한 몇 시간이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럼 몇 시간이면 가능하시고 그럼 운영 매뉴얼은 필요하면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네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요거 하나만, 양조수님이 비미 젠스 액트의 데이터 백업 및 보호 솔루션 구축 사례를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하게 이 사례를 공개한 이유가 있나요? 뭐, 이게 제가 일단 잘 뭐지? 모르는 건데.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이사님, 존중하시면 두 분 이름 부르셨어요? 두 분. 지금 네. 바로요? 네. 네, 윤성원 님이랑요. 네, 송치승님. 송치승님, 윤성원님, 저 두 분은 저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경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설문 여러분 특히 이제 오늘 들으시고 자 맞춤형 어떤 상담 같은 거나 원하시는 데모 같은 거 원하시는 분들은 거기 설문에 항목 체크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맞추고 할까요? 네. 네. 오늘도 오는데 비가 상당히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갖고 한동안 또 비가 안 와서 걱정이었는데 또 비가 많이 와서 걱정이네요. 뭐 이제 외근 나가시거나 출퇴근하실 때 항상 운전 조심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방송에서 마치겠고요. 네, 남은 오후 잘 보내시고요. 네, 여기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IT 관련 정보를 더 얻고 싶으시다면 굿모닝 아이텍을 검색하세요. 클라우드 앤 인프라, AI 앤 빅데이터, 매니지먼트, 그리고 정보보호 솔루션까지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 검증된 기술력을 가진 굿모닝 아이텍의 최신 IT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링크드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까지 눌러주는 건 센스! 고객의 신뢰를 기술력으로 보답하는 굿모닝 아이텍.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